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진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의사 이진호입니다. 트레이너 박묵희입니다. 예. 오늘 할 주제는요. 네. 저탄고지하면 신장 결석이 늘어난다? 고? 예, 고? 예. 네.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 요산 수치도 올라가고 뭐 신장 결석이 뭐 생기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 외에도 뭐 췌장염이 생기지 않냐 뭐 담낭 결석이 생기지 않냐 여러 얘기가 있는데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신장 결석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저탄고지와 연관성도 얘기하고 일반적인 신장 결석의 어떤 해결 방법 뭐 저탄고지와 연관성 이런 것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박목기 트레이너를 모신 거는 박목기 트레이너가 이제 특별하게 신장 결석, 요로 결석에 대한 굉장히 그 경험이 많고 네. 요로 결석 그 경험이 많아서 제가 특별히 모시게 됐습니다. 네. 제가 요로결석 유경험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환자들만 보기만 하고 사실 뭐 이렇게 개인 병원에서 진료할 때는 그러니까 응급실로 가신 분들 그 이후로는 잘 못 봤고 옛날에 뭐 인턴하고 이럴 때 응급실에 사람들 그 요로결석 있는 분들 들어왔을 때뭐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때 보면 그 들어오실 때 그 통증이 정말 너무 아파하신 거예요. 진짜 엄청납니다. 제가 고3 때 그 통증을 겪었습니다. 그 어. 통증 수치로 봤을 때 그 통증이 임신보다 더, 그 출산의 고통보다 더 높다고 하던데요. 출산의 고통의 뭐 몇 배라고 들은 것 같은데. 네. 말기암 환자의 고통 막 그런 비슷한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통이니까 엄청 저건 절대로 걸리면 안 되겠다. 내가 그때 다짐했어요. 왜냐면 그때 저녁에 한 9시, 10시쯤에 이게 환자가 들어오면 응급실에 사실 그거를 뭐 쇠석술도 해야 되고 하는데 할 시간이 그 교수님들 다 퇴근하셨으니까 네. 그 다음 날까지 계속 그냥 수액 맞고 진통제 맞고 네. 그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밤을 거기서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들 거기 있으면 뭐 치료되는 줄 알았는데 그 결석 깰 때까지는 그냥 아무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진짜 걸리면 절대 안 되는 병입니다. 그 뭐 19살 때 그러면은 그 젊은 나이 어떻게 신장 결석을 그럼 어떻게 됐었어요, 그때? 제가 그때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그 수능 일주일 전이었어요. 근데 수능을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불규칙하게 수면도 늦게 자고 잠을 정말 안 자고 맨날 가공식품에다가 컵라면 같은 거 먹고 그러다가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옆구리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어났는데 진짜 너무 막 미친 듯이 아파가지고 결국 저도 그 택시를 타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119는 못 불렀고요. 누가 태워준 것도 아니고 택시 타고. 네, 택시 타고 이제 아, 응급실 혼자서 쓸쓸히 갔습니다. 그때 네. 신장 결석이 있고 요로 결석이 있는데 네, 하여튼 그 신장에서 그 소변 나오는 그 줄기가 요관이라 그러는데 거기 막히면 이제 신장까지 네, 신장에 이렇게 물이 차서 붓거든요. 네, 예, 그게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러면은 그때는 결국 식단도 안 좋고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막 하려 그러니까 네, 원래 잠도 안 하다가, 자고. 네. 어. 그때 제가 잠 안 자는 거 테스트 중이었거든요. 얼마나 사람이 안 자고 버틸 수 있나. 아니 그래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자고. 아니 그런 테스트를 왜 하세요? 그때 그래도 오기가 생겨가지고요. 그래, 벼락치기를 또 해야 아, 되니까 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때 물리치료학과 이제 네. 그때 네, 도전할 때 아니에요? 그쵸. 이제 이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네. 홍보 책자가 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과에 진학하게 됐죠. 네. 그럼 요로 결석 때문에 물리치료학과 가게 됐다? 그쵸. 요로 결석 때문에 그 진로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자, 그럼 또 이게 그렇게 요로 결석이 중요하군요. 진로를 결정하는 요로 결석. 네. 진짜 아파서 다시는 안 걸리고 싶은 병이 이제 결석인데 네. 사실은 이 결석 환자들은 전 많이 봤어요. 음, 결석이 자꾸 재발한다고 방법이 없냐. 네. 몇 번을 깼다.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치료를 좀 해드린 적이 있죠. 근데 보통 결석은 90%가 옥살레이트 결석이에요. 옥살레이트가 수산염이라고 하는 거고 10%가 요산 결석이거든요. 네. 근데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희한하게 요산 결석이 50%까지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요산 결석이 늘어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단백질에서 탄수화물을 만들 때 체내 질소가 증가하는데 질소를 소변으로 배출할 때 요산이 배출이 돼서 이게 이제 너무 그러니까 단백질 너무 많이 먹은 분들한테 이게 요산이 올라가는 거죠.
제가 그때 대학교 초반 때 제가 운동을 한참 할 때는 그때는 저탄고지를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줄이는데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지방을 많이 먹을 생각을 안 하고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검사를 해봤거든요. 실제로 요산 수치가 되게 올라갔더라고요. 요산이 얼마나 오셨는데? 그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상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요산이 우리가 일반적인 저탄고지 할 때는 단백질을 늘리는 게 아니라 네. 지방을 탄수화물 대신 늘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요산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단백질 양이 많은 분들이 요산이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맞아요. 예, 단백질 양이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기름을 먹는다고 요산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네. 이거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거 아니면 어떤 그 몸에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올라간 거니까 네. 저탄고지를 제대로 하면 오히려 저탄고지를 내가 조금 단백질 많이 먹고 있나 이런 지표로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저희가 그때 방구 냄새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때 너무 과도하게 이제 네, 그때는 몰라가지고 닭가슴살을 막 1kg씩 먹고 그랬어요, 하루에. 뭐 요산편 1kg? 네. 요산편을 따로 다르긴 할 건데 원래 이게 몸에 그 산화 스트레스, 그 활성산소가 많아도 요산이 많이 올라가요. 활성산소가 많아도 요산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그 뭐 단백질도 먹고 많이 먹고 거기다 활성산소라는 게 뭐예요? 그 가공식품 먹고 그렇죠. 잠 안 자고 네. 뭐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 게 다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걸렸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누수, 그러니까 그 C5, 그러니까 장내 이상균 증식, 그 장누수 이게 전부 다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그 요인들이 다 그 결석을 만드는 원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다 그 시험 보기 전에 다 쌓였던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옥살레이트라는 건 사실 피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음식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건 옥살레이트 음식을 피해가지고 결석을 줄인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사실 좀 불가능하고 결석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걸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연구해 볼 겁니다. 자, 일반적인 결석의 원인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결석을 어떻게 하셨나요? 뭐 뺐나요? 어떻게? 원래는 물을 소변을 많이 먹는 약을 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소변으로 나오면 이제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때 수능 일주일 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언제 아플지 모르는 병이기 때문에 수능보다 아프면 이제 1년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거 장난 아니죠. 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특별히 막 한 달 예약 밀려 있는 거 다 제치고 저를 바로 수술을 시켜줬어요. 수술? 네. 쇠석술이 아니고? 네, 그렇게 외부 충격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관에 넣어가지고 깨는 식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시고. 관을 넣어서? 네. 그럼 엄청 아팠겠는데? 근데 저는 마취라니까 몰랐는데요. 아무튼 원래는 수술을 안 해도 되는데 저는 특별히 수술을 했었어요. 아니 그때 뭐 할 때 수술할 때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여기서 방송에서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순수한 이제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치, 19살이니까 공부만 네. 하고. 그쵸. 그런데 이제 하반신 마취를 하더라고요. 원래 전신 마취를 해서 제 정신이 없어야 되는데 머리가 나빠질까봐 시험 봐야 되니까. 네, 시험을 봐야 되니까 머리에 이상 생길까봐 이제 하반신 마취를 했는데 모든 마취과 선생님들이랑 비뇨기과 선생님이 또 하필 여자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흔치 않았을 텐데.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네. 많이 민망하셨나 봐요. 네, 그 산부인과 여자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의자. 네. 제가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정신이 다 깬 상태로 주위에 한 여자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의사 선생님들까지 다 해서 한 열 몇 분이 제가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었어요. 거기서. 너무 수치스럽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되게 감동받았어요. 아니 그때도 이렇게 지금처럼 막 운동을 많이 했었었나요? 아니죠. 그때는 아예 그냥 완전히 그냥 이티 몸이었죠. 이티 몸. 그렇구나. 네. 하여튼 그런 또 수치스러운 네. 기억도 있었네요. 네. 일반적인 결석의 원인을 보면은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실제로 나온 결석인데 막 큰 거는 이게 한 0.8cm 이런 게 나와요. 네. 이게 요관을 긁고 나오는 거니까 엄청나게 아픈 거죠. 이거 봤습니다. 저는. 봤어요? 수술하고 나서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빠졌다. 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이제 생긴 건데,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요관이 되게 자극이 예민한 것 같아요. 그 전립선 안 좋은 분들 그 요로를 통해서 전립선 조직 검사 같은 거 할 때 한 번 하고 오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내가 죽어도 안 한다고 너무 아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만큼 그 요관이 예민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수분을 적게 섭취해도 결석이 생긴다. 그러니까 수분을 적게 먹어도
그다음에 몸의 산도가 그러니까 pH가 산성화, pH가 이제 낮아지는 거죠. 네. 그 pH가 낮아지는 게 이제 뭐 쉽게 뭐 콜라 먹고 그때는 막 먹었습니다, 진짜. 콜라 먹고 뭐 컵라면 먹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삼각김밥 먹고. 삼각김밥 편의점 음식 네. 먹고 뭐 단 거 막 먹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거 잠 안 자고 이게 다 산성화거든요. 네. 이런 것들. 체내 염증. 뭐 산성화 자체가 염증의 원인이니까 그 염증 일으키는 게 아까 그 뭐 방운 냄새가 심하고 몸에 독소도 많고 해독 안 되는 거 이게 전부 다 염증의 원인이고 그다음에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의 섭취가 소변의 칼슘 배출을 촉진시켜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저탄고지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탄수화물과 설탕을 안 먹으니까 사실은 이게 옥살라이트 결석 있는 분들은 이제 많이 좋아지는 거죠. 오히려 예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자꾸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저탄고지 하면 신장 결석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제목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탄수화물 단 것 많이 먹던 분들이 끊으면 오히려 결석은 더 줄 수 있다. 염증이 줄어드니까. 그다음에 고칼슘 혈증이라고 해서 몸에 칼슘이 많은 상황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안 좋은 걸 하도 몸이 안 좋으면 이게 산성화되고 염증이 많으면 몸에서 뼈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와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려고 칼슘이 막 출동을 하거든요. 몸에 있는 사실 이런 그 석회나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라 몸을 어떻게든지 구출하고자 하는 우리 몸의 네. 어떤 그 구하는 반응 중에 일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심해지면 몸에 하도 안 좋다 보면 칼슘이 너무 많이 빠져나와서 고칼슘 혈증이 올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뼈에 있는 칼슘이 혈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결석으로 쌓이는 거죠. 그죠. 뼈에 있는 게 나오는 이유가 이제 암 환자도 몸이 산성이니까. 네. 그다음 염증이 많은 사람, 자가면역 질환, 뭐 아토피, 그다음에 뭐 비타민 D만 잔뜩 먹어도 고칼슘 혈증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비타민 K2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칼슘을 잡아다가 뼈에다가 다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 없이 D만 잔뜩 먹은 분들은 고칼슘 혈증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글루타치온이라고 해독이 잘 안 돼도 고칼슘 혈증이 올 수 있고, 그래서 해독이 안 되는 분은 글루타치온 같은 거 이거 백옥 주사라고 그러죠. 네. 이런 성분을 계속 놔주고 먹게 해주면 고칼슘 혈증이 사라져요. 그다음에 부갑상선이 또 칼슘 조절하니까 부갑상선 문제, 고혈압, 투석, 만성 당연히 신장 안 좋은 분들은 고칼슘 혈증 올 수 있고 네. 암이 이제 뼈에 전이돼도 그럴 수가 있고 이런 고칼슘 혈증이 근데 보통 학생이나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식이나 스트레스나 수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중학교 때까지는 괜찮다가 이제 잠 안 자고 막 안 좋은 거 먹고 생활 습관이 안 좋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 막 아토피가 생기더라고요. 아토피도? 목 뒤에가 엄청 가려운 거예요. 전 그때 몰랐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게 그런 아토피가 나오면 그 몸이 산성화됐을 가능성이 많고 몸에 염증이 많으니까 그거를 어떻게든지 지켜주고자 몸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와가지고 몸에서 이제 막 몸을 중성화시켜주고 그러니까 몸을 자꾸 그러니까 중화시켜주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결석까지 생긴 거죠.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제가 진짜 고등학교 이제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니까 계속 그게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쌓이는 거지. 그러다가 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은 뭐 어깨에도 뭐 석회성 건염이 있다. 무슨 뭐 유방에도 뭐 석회가 보인다. 이런 분들 뼈 근처에도 보이고 뭐 이런 전립선에도 석회가 보인다. 이게 석회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게 몸이 거기가 안 좋으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주려고 사실은 칼슘이 이제 글로 가서 이제 어떤 그 도움을 주려고 한 흔적이죠. 제가 그 인터넷에서 봤는데 한국 남자들이 더 많이 걸린다면서요. 남성분들이 요로결석에 더 많이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평생에 20%인가 걸릴 확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높은데. 네, 엄청 높은 확률이라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주위에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확실히 예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예방법을 이제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 단 거 먹고 몸을 산성화시키는 거, 적은 수분 섭취 이런 거 피하셔야 되고 결석이 일단 걸리셨던 분들은 뭐를 피하셔야 되냐? 일단 그 포타슘, 칼륨이라 그랬죠? 칼륨이 높은 야채를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채를 많이 먹으면 돌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화를 억제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채 먹으면 좋다. 칼륨 아니면 그 포타슘이 어떤 음료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포타슘이 영양제에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포타슘을 잘 드셔야 되고 브로콜리 같은 게 좋지. 뭐 그런 야채들에 포타슘이 많죠 보통. 저는 뭐 포타슘은 엄청 먹었죠. 왜냐하면 제가 만든 요오드에 포타슘 아이오드가 들어있어서 포타슘 엄청 먹었죠.
그다음에 구연산 마그네슘. 마그네슘 중에서 구연산 마그네슘을 먹으면 옥살레이트를 적게 만들어요, 소변 속에. 그래서 보통 예전에 구연산 마그네슘 처방을 많이 했거든요. 네. 예, 이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거랑 비타민 B6를 먹어도 이게 이제 좀 좋아져요. 그 스트레스가 좀 떨어지면 그걸로 인해서도 많이 좀 떨어진다, 좋아진다 이런 게 있어요. 결석이 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 중요하고. 근데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옥살레이트는 좀 줄어드는 거니까 뭐 이건 보조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오일 중에서 레몬 오일이 있고 주니퍼 베리 오일이 있는데 두 가지는 알아두시면 좋을 건데, 레몬 오일은 요산 수치 자체를 낮춰주고 몸을 알카리화 시켜서 키토제닉 다이어트 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레몬 오일이나 레몬즙 같은 거가 있죠. 이런 거 제가 많이 먹고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 주니퍼 베리는 소변이나 신장을 되게 좋아하는, 요로를 좋아지게 하는 오일이에요. 네. 주니퍼 베리가 이제 여기 있죠. 이렇게 생긴 오일이 있어요. 여기. 제가 먹어야겠네요. 근데 제가 5년 내에 재발할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다행히 재발은 안 됐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땀을 많이 흘릴 것. 땀을 안 흘려도 생긴대요. 물을 많이 먹고 땀을 많이 흘리면 그게 해독이 되는 건데, 물을 안 먹고 땀을 안 흘리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땀을 흘릴 정도로 운동을 하든지 막 사우나를 하든지 뭐가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재발이 그러니까 안 됐을 운동을 수도 했으니까 있겠네요. 그러니까 재발 안 했을 수도 있지. 네. 그걸로 스트레스도 해소되니까 뭔가 그 수치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K는 K2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나또에 많은 성분인데 칼슘을 뼈로 갖다 집어넣어요. 다시. 그때 그 비타민 K2랑 마그네슘만 먹어서도 아마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때 마그네슘, 레몬 오일, 비타민 K2 이런 게 먹었어도 정말 예방이 될 수도 있었는데, 돌이 너무 커졌으니까 그때는 이미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죠. 네. 그다음에 아연도 돌의 결정화를 억제시켜주고, 이노시톨, 이게 이제 당을 낮춰주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에서 많이 쓰는데, 이것도 신결석 방지와 처치에 효과가 많이 증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되죠. 네. 그다음에 흡수율이 낮은 좀 일반적인 되게 저렴한 칼슘 보조제를 먹으면 이것들이 네. 뼈로 안 가고 다 몸에서 딴 데로 돌아다녀요. 혈액 속에 돌아다녀서. 그게 이제 칼슘 파라독스라고 해서, 그게 이제 뭐 신장 결석, 뭐 담석, 그다음에 뭐 혈관에 쌓인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되게 많이 리포트가 돼 있고, 그래서 되게 좀 위험한 게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해 주는 게 이런 비타민 K2나 이런 게 중요하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흡수율 좋은 칼슘제,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이온이나 뭐 나노칼슘 이런 걸 드시면 이런 다른 데 쌓이는 그런 거를 좀 예방하실 수 있죠. 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레몬 오일인데, 이걸 먹으면 보통, 이건 제가 이제 제 책상에 있는 거라서 하나 찍어놨는데, 보통 애플 사이다 식초나 레몬 뭐 즙이나 뭐 레몬 오일이나 아니면 어떤 베이킹 소다나 이런 것들이 몸을 알카리화 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석이 있는 분들이 저탄고지 할 때 알아두시면, 그걸 드시면 좀 안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왜냐면 결석을 한번 알아본 분들은 그게 다시 온다고 생각하면 끔찍하기 때문에 진짜 너무 아픕니다. 네. 정말 최홍만이 옆구리를 계속 이렇게 때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잘 보시고, 결석이 있는 분들은 야채도 드시고 마그네슘 드시고 레몬 오일, 뭐 심하면 주니퍼 베리 오일, 이거 다 먹어도 되는 오일들이고, 운동을 꼭 하시고, 운동 때문에 박테리아는 이제 해결된 것 같고, 네. 비타민 K2, 아연, 이노시톨, 그 다음에 칼슘 보조제는 조금 좋은 걸 드셔라. 뭐 이 정도로 이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신장 결석, 요로 결석이 없는, 고통 없는 세상으로, 네. 자,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다들 화이팅 합시다. 예, 여러분 다들 건강하세요. 꼭 조심하세요. 예.